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어느 정도로 비용을 썼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하와이에 가기 전까지는 제가 하와이가 이렇게 비싼 곳인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하와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 이렇게 비싼 곳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또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와이를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하와이를 갔고 저희 남편이랑 저희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랑 뉴욕에서 출발을 해서 하와이로 갔고 엄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혼자 오셔가지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3인 기준으로 지금 비용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항공권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발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뉴욕에서 남편이랑 같이 호놀룰루 갔는데 그것도 마일리지 발권을 했고 엄마는 한국 인천에서 호놀룰루 오셨는데 그것도 마일리지 발권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마일리지 발권이라고 하면 아, 요새 유리 할증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국내 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같은 걸 타지 않는 이상은 나머지 항공사들은 유료 할증료가 거의 없어요. 저같이 이제 뭐 유나이티드 같은 걸 이용해서 마일리지로 발권을 하면 한 장당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5불 60센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 뉴욕에서 하와이로 갔다가 하와이에서 한국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그 왕복 항공권으로 총 3명에 67불을 들였습니다. 그 항공권에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근데 한국에서 하와이로 왕복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찾으시고 그냥 돈으로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한 110만 원 정도면 왕복 항공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1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텔인데요. 호텔 같은 경우도 제가 검색을 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를 이용해서 숙박을 하게 됐는데 포인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따로 들어간 비용은 없거든요. 어떤 호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숙박권을 쓰거나 포인트를 쓰더라도 리조트 피라든지 이런 건 따로 내야 되지만 전 하얏트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하얏트는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그 호텔 직원분이 그 짐을 저희 방까지 옮겨주셨는데 그분한테 드린 팁 말고는 따로 돈을 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들어간 비용은 5불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비치에 묵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간 건 이제 7월이어가지고 그때는 좀 성수기여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쌌던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최저가가 한 4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 같이 뭐 굳이 뭐 4성급 이런 데 안 묵으셔도 좀 더 저렴한 데 묵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아까 검색을 해봤더니 한 16만 원 정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해변을 바라보는 뷰도 아니고 뭐 시티 뷰긴 한데 그래도 16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숙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한 20만 원 정도는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엄마를 모시고 가가지고 호텔도 좋은 곳으로 좀 묵고 한 것도 있었는데 좀 돈을 줄이려고 생각하시면 굳이 뭐 좋은 호텔에 묵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왜냐면 하와이 자체가 해변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물론 해변가를 바라보는 게 정말 좋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돈을 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간 비용은 차량에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하와이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만 해보고 차를 빌린 건데 인터넷에서는 꼭 렌트를 해라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7박 8일 일정이었는데 그 기간 모두 다 렌트를 했거든요. 왜냐면 며칠만 렌트를 하고 또 반납하고 이러는 게 되게 번거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차량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호텔에 들어왔을 때 저희 호텔 같은 경우는 바로 해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해변 가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 길가만 건너면 바로 해변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변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고, 뭐 수영장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고, 호텔이 리조트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뭐 와이키키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굳이 차를 타지 않아도 저희 같이 뭐 7박 8일 일정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거의 반 정도는 차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차가 굳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차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렌트가
보통 그 7박 8일 일정에 거의 한 뭐 800불이나 1000불 정도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름 없는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582불이 들었거든요. 텍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근데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업체를 쓰게 되면 뭐 차가 안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불편한 점은 이제 공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그 차량 렌트 업체에 가서 차를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크게 번거롭고 그렇진 않아요. 공항에서 바로 빌릴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쪽에 가가지고 차를 빌리는데 보통 엔터프라이즈라든지 큰 유명한 업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빌리면 마일리지도 좀 별로 없고 괜찮은 차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차를 딱 탔을 때부터 마일리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한 8만 마일은 됐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사이판에서 렌트를 할 때는 마일리지가 10,000마일도 안 됐나 거의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의 새 차였는데 여기는 8만 마일 정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일리지가 많이 있는 차였고 그리고 차량 자체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차를 그 렌트카 업체에서 바로 빼고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그냥 다시 반납할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좋지 않았는데 그때 그냥 다시 교체를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교체를 요청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교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좀 많이 들어간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저렴하게 렌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보험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에서 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차 보험에서 렌트카까지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보험은 들지 않았어요. 주차비 같은 경우는 이 주차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호놀룰루에서 주차비도 되게 비싸고요. 저희는 호텔에서 주차를 하게 됐는데 셀프 파킹은 주차비가 50불에다가 텍스가 붙어요, 하루에. 그리고 발렛 파킹이 60불에다가 텍스가 붙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이제 싸게 하려고 발렛 파킹이 아니라 셀프 파킹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에 셀프 파킹을 해가지고 호텔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호텔이 이제 여기 있으면 그 옆에가 바로 주차장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4층까지는 발렛이어가지고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층부터 주차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5층도 꽉 찼고 6층도 꽉 찼고 해가지고 거의 10층 가까이 된 곳에 주차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려오니까 진짜 진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막 시간도 많이 들었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10불 더 주고 발렛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발렛을 했는데 발렛 파킹은 엄청 편했어요. 제가 진짜 살면서 느꼈던 그 럭셔리함의 최대치라고 할 정도로 너무 편했고 굉장히 내가 막 대접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비스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좋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발렛 파킹 때문에 돈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발렛 파킹에 든 비용은 총 429불입니다. 기름값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번 주유를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렌트를 할 때 기름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납을 할 때도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차를 바꿨기 때문에 주유도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총 65불이 들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잘 모르잖아. 어디가 싼지 어디가 비싼지.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비싼 데 가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좀 싼 데를 알게 돼가지고 그 싼 음식점에도 많이 가고 편의점 같은 데도 많이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음식값은 조금 줄일 수 있었는데 또 아무래도 엄마를 모시고 간 거기 때문에 너무 막 값싼 곳만 갈 수 없어서 몇 번은 좀 좋은 데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식값은 한 500불 정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화생활비인데요. 문화생활에는 뭐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주차비 그리고 물품 대여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갔던 건 마노아 폭포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주차비가 7불이 들어갔고 또 수목원에 갔는데 거기 주차비가 7불 그리고 거기는 그 도네이션이라는 거를 또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20불을 도네이션을 했고 그리고 하나우마베이에 들어갔는데 거기 한 사람당 입장료가 25불이거든요. 그래서 3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75불 됐고요. 주차비 3불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스노클링 장비랑 구명조끼를 대여했는데 여기에 19불이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스노클링 장비를 대여를 해주거든요.
스노클링 장비랑 오리발 세트가 20불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노클링 하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뭐 대여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근처에 마트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스노클링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판에서 스노클링 해가지고 그 장비를 여기도 똑같이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진 않았는데 대여하는 대신 구매를 하시면 오히려 저렴하게 스노클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셋 크루즈를 했는데 3명이서 170불이 들었고요. 또 여기에 주차를 해야 돼서 3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족관에 갔는데 수족관 입장료는 29불이었고 또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데 제가 마스크 가지고 가지 않아가지고 사야 됐거든요. 그래서 1불을 마스크 비용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문화생활에 들어간 비용은 총 334불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사이판에 갔을 때 엄마한테 마사지를 시켜드렸는데 마사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기서도 마사지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그 마사지 견습생이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여기서 하게 됐는데 여기서 팁까지 해가지고 1시간 30분짜리에 62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행에 총 쓴 비용은 2,044불이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엔 항공권 비용이랑 호텔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따로 쓴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항공권이랑 숙박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시려면 항공권은 1인당 왕복에 1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숙소는 하루에 20만 원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명이 7박 8일 정도로 여행을 한다라고 치면 항공권 220만 원 정도 들고 숙소에는 140만 원, 그리고 현지에서 필요한 금액으로는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차량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한 1,000불 정도는 아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와이 여행 관련 비용을 알아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